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딱 1분만 같이 있어도 느껴지는 사람.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일부러 분위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 회의실에 들어오면 시끄럽던 분위기가 조금 정돈되고 누가 날카로운 말을 던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달아오를 때도 혼자 한 발짝 뒤에서 전체를 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 조금 더 같이 있어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그릇이 크구나. 그릇이 큰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세게 말하지 않는데도 약해 보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크게 하지 않는데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데도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가져가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더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의 중에 누군가 내 의견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그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은 바로 방어 자세로 들어갑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릇이 큰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오히려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 한마디가 나오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공격하던 사람은 갑자기 조력자가 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던진 말이 어느새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로 바뀌어 버립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느끼죠. 와, 저 사람 진짜 고수다. 이게 바로 그릇 큰 사람의 힘입니다. 내가 실수 하나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작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눠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지 않으니까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상황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더 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은 무례한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먼저 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툭 쏘아붙입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세요? 그렇게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넓게 먹으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열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예민하게 굴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회의 때마다 말을 세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괜히 꼬투리를 잡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성격 진짜 이상하다. 왜 저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 나도 똑같이 해줘야 하나? 상대가 날카롭게 말해도 바로 칼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걱정되시는 것 같네요. 어떤 점이 제일 불안하세요?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던진 공격을 그대로 돌려치는 게 아니라 그 공격 뒤에 있는 불안을 꺼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순간적으로 멈칫합니다. 명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갑자기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 회사 다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끈기가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속에서 열이 확 올라옵니다. 한마디 하고 싶죠. 제 인생에 관심 끄세요. 본인 자식 걱정이나 하세요. 말을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의 그릇은 공격받을 때도 보이지만 실수했을 때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멋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척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고, 넓은 사람인 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어합니다. 아니, 내가 말하려던 건 그게 아니고, 그건 내가 맥락을 잘못 이해한 거야. 나도 알아. 지금 설명하려던 중이었어. 사실 틀린 걸 인정하면 5초면 끝날 일인데 자존심 때문에 5분짜리 변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변명할수록 사람은 더 작아 보입니다. 반대로 그릇이 큰 사람은 빠르게 인정합니다. 맞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끝입니다. 그 한마디로 상황이 정리됩니다. 오히려 지적한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후배를 누르지 않는구나. 실수를 인정할 만큼 단단한 사람이구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약해 보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면 자존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만 센 사람은 틀렸다는 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틀린 의견을 냈다고 해서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차이가 큽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실수 하나를 자기 존재 전체와 연결합니다.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무능하다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실수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다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몰랐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들킬 것이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실수와 존재를 분리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이다. 고치면 된다. 이건 내가 놓친 부분이다. 배우면 된다. 이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 일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끼리 다투다가 내가 말투를 세게 했습니다. 친구에게 괜히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럴 때 그릇이 큰 사람은 오래 끌지 않습니다. 자존심 싸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말합니다. 아까 내가 말투가 너무 날카로웠어. 미안해. 내가 오늘 예민해서 너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 네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닌데 내가 방어적으로 들었어. 이런 사과는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상대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꺼내놓으니까 더 이상 칼을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사과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그 사람 옆에서는 나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 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세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은 없는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누군가가 앞에 있을 때보다 그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누구나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조용히 흐름을 바꿉니다. 근데 그분도 요즘 위에서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보고서 보고 계시던데 마음이 좀 급해지셨나 봐요. 일단 이건 직접 확인해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나저나 오늘 마감 건 먼저 정리하자.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남 욕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없는 사람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겠다.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는 멋진 말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쌓입니다. 누군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결국 내 평판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남을 함부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을 험담하면 오히려 내가 작아 보이겠구나. 그 사람은 직접 나서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지 않았는데도 말의 습관 하나로 자기 주변의 풍격의 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릇 큰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베풀 줄 압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줄 때 은근히 계산합니다. 지식, 정보, 노하우, 기회, 인맥, 도움.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해도 속으로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걸 다 알려주면 나만 손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고생해서 알아낸 건데 왜 쉽게 알려줘야 하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손해를 싫어합니다. 내가 가진 걸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건 본능입니다. 내가 가진 정보 하나를 누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내 존재가 무너진다면 그건 애초에 내 실력이 아니라 정보 독점에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실력자는 다릅니다. 이걸 알려줘도 나는 또 배울 수 있다. 이걸 나눠도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은 인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순진한 착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 보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결국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자기에게 기회를 열어준 사람, 자기를 믿어준 사람, 아끼지 않고 알려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관계가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이익을 지키려고 사람을 잃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갈립니다. 10년 뒤에 보면 움켜쥐고만 살았던 사람 주변에는 계산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반대로 나눌 줄 알았던 사람 주변에는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가는 성공은 혼자 움켜쥐는 사람보다 함께 커지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큰일 앞에서도 이상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호들갑 떨지 않고 누가 실수해도 사람부터 몰아붙이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먼저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안심합니다. 저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황이 정리되겠구나. 이 안정감이 아우라가 됩니다. 여섯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를 작게 만들어서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하게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올라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성과를 내면 운이 좋았네라고 말하고, 누가 칭찬을 받으면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라고 깎아내리고, 누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그게 되겠어 하며 먼저 초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릇이 크다는 게 무조건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과 그릇 큰 사람을 헷갈립니다. 착한 사람은 때때로 거절을 못해서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남 눈치를 보느라 자기 마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했으면 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참다가 폭발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감정이 터져서 관계를 망칩니다. 반대로 그릇이 큰 사람은 초반에 부드럽게 선을 긋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잘 참는 사람보다 잘 정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릇 큰 사람은 자기 마음을 버려가며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친절은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모든 특징을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 증명 욕구에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를 증명하려고 살아갑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틀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움켜쥘 수 있었는데 나눈 선택. 상대를 이길 수 있었는데 관계를 살린 선택. 그 선택들이 쌓이면 사람에게 묘한 깊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딱 1분만 같이 있어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성인군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다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가 날카롭게 말할 때 바로 반격하기 전에 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이 불안한 걸까? 내가 실수했을 때 변명하기 전에 한 번만 말해보세요. 맞네요. 제가 놓쳤습니다.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이 시작될 때 한마디만 줄여보세요. 혹은 다른 맥락을 살짝 열어보세요. 그분도 요즘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정보 하나만 나눠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좀 낫더라고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내 그릇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릇은 타고나는 것 같지만 사실 매일의 선택으로 조금씩 넓어집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덜 방어하고, 조금 더 정직하게 인정하고, 조금 덜 험담하고, 조금 더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내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내 옆에서 자기 자신을 덜 숨기게 됩니다. 그게 진짜 큰 사람의 영향력